자, 경찰의 사기죄 불송치 결정이 정말 사건의 종결일까요? 의의신청으로 검찰에 수사를 다시 송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는데 증거 불충분 결정이 내려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송치 통보를 받는 순간 이제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 절차의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의의신청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은 그 결정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사건을 직접 검토한 뒤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을 검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사기죄 불송치 이의신청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문서는 검사 검토 단계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담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오인 지적입니다. 경찰이 피의자 주장만 믿고 사건을 민사 문제로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왜 틀렸는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는지, 다른 채무가 과도했는지, 피해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 사항입니다. 두 번째, 법리호의 반박입니다. 경찰은 종종 돈 문제는 민사라는 논리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판례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경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반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경찰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짚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사 미진 지적입니다. 경찰이 수사 절차상 계좌 추정 누락, 카카오톡 대화 분석 부족, 참고인 조사 미흡 등 경찰이 하지 않는 수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왜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신청을 통해서 실제로 달라진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날 뻔했던 사기 사건이 제대로 작성된 이의신청서 하나로 검찰 보완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아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사기, 차용금 사기, 중고거래 사기처럼 지능형 사기일수록 이의신청서에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문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기죄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